이제 현재 탄핵 결정까지 길어 2주 남았습니다. 어제 특검 연장을 황대행이 거부한 직후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4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다시 이어가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를 했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자는 데는 바른정당이 불참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바른정당의 향후 2주간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선 후보로서가 아니라 이제 바른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한 2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선 특검을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연장하겠다고 어제 이제 사당이 합의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예. 이 의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은 직권상정이에요. 그죠? 그 정균환 의장께서 정세균이요. 네. 예, 정균환 아니고요. 정세균 우리 네네. 의장 죄송합니다. 이 시계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네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 네. 특검법을 위한 직권상정 하시면 되죠. 그게 지금 말씀은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담이 큰 것 같은데. 뭐 부담은요, 뭐 결단이죠.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어떻게든 전화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고 올 텐데. 아니 근데 정세균 의장도 그렇지만 야당도 예. 지금 민주당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네, 이거 자. 뭐 지금 다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계산할 때 아니다. 지금 법대로 하고 권한대로 하고 어느 게 옳은 길이냐를 따져서 하면 되지. 지금 이 국면에서는 바른정당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그렇지만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해 볼게요. 네, 토론 한번 해보시죠. 예, 우선 야 사당 의석수면 당연히 이제 임시국회 소집하고도 남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네. 자유한국당 빼고 네. 뭐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단독 국회 소집해가지고 진행한 적도 많죠. 그러니까 야 사당이면 의석수도 충분하니까 소집해서 직권상정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 특검법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여부인데요. 네. 충분히 직권상정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이 되면 바른정당은 당연히 찬성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직권상정밖에 없다고 하기 전에 네. 그 법사위를 통과하면 직권상정 없이도 되는데,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원론이긴 합니다. 원론이긴 한데 예. 이거는 바른정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권상정 얘기. 아니 그거는 본회의 가면 네. 그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은 의장한테 있으니까요. 예. 권한이 있는 의장께서 하시면 되고 뭐 권성동 그 위원장이 직권상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권상정은 하지 않지만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냥 상정할 수 있죠. 직권상정. 근데 그 법사위 간사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긴 한데 예. 바른정당도 지금 부담이 돼서. 바른정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특검법 상정이 되면 예. 당연히 찬성한다. 그 네. 찬성 권한은 우리 정 의장님께 있으니까 네, 의장께서 상정하시는 게 맞다.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예. 예, 물론 저도 최후의 방법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예.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에 합의하지 않는데 네.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강수를 두는 방법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방법이겠죠. 예. 근데 그건 안 하시잖아요. 직권상정의 권한은 결국 의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예. 상임위의 직권상정이란 건 없어요. 아니 제 말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아니 간사가 지금 그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거는 예. 지금 국회 권한과 법대로 하면 되고요. 예.
저는 뭐 그것이 뭐 지금 다 왜 본회의까지 갈 거를 생각하고 특검법 예를 들면 지금 18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김진태 간사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고요. 자유한국당 간사가. 예.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직권상정을 정 의장이 망설이는 것도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법사위나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국회의장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여하간 네.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카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이 단체로 정세균 국회의장 찾아가서 직권상정하라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지금 그런 선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때에 갔거든요. 아니 선명한 입장 표명 어제 그 정병국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상의를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자. 직권상정까지를 포함해서 그 특검법은 새로 만들고 예. 황교안 총리 탄핵은 그것도 뭐 정서에는 뭐 맞을 수 있지만 예. 법으로는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헷갈리거든요. 직권상정해서라도 특검을 이어가야 한다는 바른정당이 이제 그런 특검을 종료시킨 황교안 대행의 탄핵에는 또 반대 혹은 불참하고 그건요. 있거든요. 이거요. 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뭐냐? 네. 지금 우리가 그 탄핵을 가결시킨 것도 우리 헌법 체계에 있는 거고 예. 또 이 헌재가 탄핵을 이제 뭐 인용할지 부결시킬지 모르겠지만 인용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것도 법 체제 안에 자신의 권한이고 예. 황교안 총리가 근데 연장을 안 시킨 거는 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탄핵할 수는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지금 주장한 거고 그렇다고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안 한 것을 잘못했죠. 그렇지만 법 위반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저도 법률가는 아니어서 이거 법률가한테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법과 정치적 주장을 막 섞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탄핵하자고 법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핵에 황교안 총리가 과연 법을 어겨서 탄핵의 소지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저도 법률가한테 물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지가 된대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수사를 하는 특검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모르는 황교안 대행이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을 해서 종료시켜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대통령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는 걸로 인문권의 해석을 해야 한다. 아니 근데 과거에도 네. 지금 특검법 연장 안 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특검이 3번 요청을 해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탄핵을 했어야죠. 아니죠. 그때는 이게 아니 그것도 또 특검이 필요하니까 연장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번에는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는 거를 중지시켜 버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 이번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권한대행이 연장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구가 만들어질 때 저희하고 둘 다 법도 잘 모르면서 다툴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아 왜 제가 법을 몰라요? 난 법 잘 알아요. 난 국회의원 5번이나 했는데 국회의원 안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만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간. 물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예. 이거를 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하는 식의 정치적 해법으로 가지 말고 예. 할 수 있는 권한대로 새 특검법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가 충돌할 때는
법 정신에 충실해서 가고 자기 권한대로 가면 우리 헌법이 그런 걸 잘 만들어 놨거든요. 다른 해석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제 생각엔 특검법을 빨리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탄핵을 해, 아니 황교안 총리 탄핵한다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 규명이지. 네. 지금 황교안 총리를 또 내쫓지 않자가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특검을 연장해서 새로 임명을 해가지고 빨리 진실 규명을 하는데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의장님 이름이 자꾸만 생각 안 나요.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해서 하는 것 이거 다 자기 권한대로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소행위라고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라서 저도 그냥 대충만 이해했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여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 계속 드리냐면 바른정당이 여태까지 이제 지지율이 한참 높을 때에 비해서 한 3분의 1, 심지어는 4분의 1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명쾌한 입장을 세우는 듯 하다가 발을 빼버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엔 명쾌하던데요? 이번엔 명쾌해요. 우리가 네. 그 민주당의 뜻을 따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하고 확실히 다르고 이거는 바른정당만의 명쾌한 입장입니다. 법대로 해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그 법대로 해라의 해석도 다른 경우도 있으니 그것도 살펴보시라는 거고 이렇게 해석들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황교안 대행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소위 이제 안정지형적인 보수 지지층이 바른정당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그 지지층 우리 지지 안 해요. 그 뭐 떨어져 나갈 게 뭐 있어요? 지금 5%에서 뭘 떨어져 나갈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기 기웃거려서 안 돼요. 근데 기웃거리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당내. 그거 뭐 개인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보수단이라 하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 기웃거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을 거면 뭐하러 나왔냐는 거죠. 네. 그냥 있지. 그 지사님은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떤 연대도 없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정말 뭐 거의 해체하듯이 그 안에 있는 친박 세력들 다 징계하고 내쫓고 이러면은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름 바꾸고 3명 뭐 대강 이렇게 어림어림 징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새롭게 바뀌었다고 한 다음에 다시 손잡자고 하면 그게 도대체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부정하는 거지. 유승민 의원이 특히나 좀 입장이 다른데, 그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저도요. 당에서도 그거 하지 말자라고 다 했는데, 토론 때만 나가서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그 얘기 하실 거면 그냥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지도 않으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대구 뭐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며칠 전에도 다시 우리 비상식 국회의 만나가지고 다 지도부하고 모여 앉아가지고는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건 우리 당론이고 우리가 아예 우리의 그 태생의 정체성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제 또 관훈 토론 가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유승민 의원도 모시고 그 얘기를 여쭤보긴 하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이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처음 나왔을 때 크게 한번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그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십니까? 저도 이해를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저 김어준 선생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토론을 좀 제안하는데도 토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3자를 토론시켜 주시든지 좀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뭐 어떻게 뭐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마스크를 씌울 수도 없는 거고. 유승민 의원과 그 남지사님 두 분을 저희가 한꺼번에 모시면 나오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 한 분 확보했고. 자, 그럼 저희가 유승민 의원과 얘기가 되면 모시기로 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이 친박단체들 집회가 도를 넘어섰다. 이거 수사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또 경찰청장은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른정당이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테러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박영수 특검을 아주 특정해가지고 그 집 앞에 몰려가가지고 방맹이로 휘두른다든가 뭐 사진을 불태운다든가 하는 것은 예.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족들을.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행위를 그냥 둬야 되나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법으로 뭐 처벌한다기 이러기 전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한다 그러면 뭐 그 협박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정치하면서 협박 많이 받아봤는데 네. 괴롭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괴롭고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다. 누가 몽둥이 들고 서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듣고 했는데 사실 무섭죠. 저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위해 이런 것들은 테러 집단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하다면 처벌해야죠. 정치인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박영수 특검은 정치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치인은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인도 가족들이 인권이 있죠. 아니 제 말은 정치인들의 숙명 같은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지금 검사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이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고요. 잘못된 행위죠. 정말 그거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예. 그건 뭐 당연히 범법 행위죠. 자, 가짜 뉴스 역시 이게 수사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에 치고 나와서 가짜 뉴스 말씀이네요. 예. 또는 뭐 오늘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 김어준 선생 제안이라고 우리 한번 받아보자고 얘기할게요. 정말 좋네요. 가짜뉴스라든지 하여튼 지금 특검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은 예. 당장 중지해야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70~80% 이르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렇다고 사정 당국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분명히 문제인데 왜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럴 때 바른정당이 확 치고 나와서 네. 70~80%에 호소하면 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네. 그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뭐 우리 사회의 안정적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짜뉴스나 친박들을 집회, 이게 혹시 너무 일사불란하고,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이게 예산도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요. 뭐 괜히 자발적인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그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뭐, 무슨 정보나 거기에 관련된 증거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짐작 정도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 의심. 예.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도 없고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미춘 비서실장도 없고 그러면 누가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뭐 그런 거는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뭐 집회는 그렇긴 한데 네, 참석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친박 집회들 박영수 특검 집 앞으로 모여라. 신속하게 거기서 모이고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장비나 인원이나.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빨리 그 탄핵 결정이 내려져서 이 이후에 국가 혼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그게 이제 정치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테고 대통령 후보들의 역할일 텐데 결국에 요즘 보면서 제가 연정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 합리적인 세력들의 권력에 대한 협치에 대한 동의, 그걸 통한 연정, 이거밖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길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정의 대상은 국민의당이 되는 거죠? 도지사님한테는? 민주당도 됩니다. 민주당까지도? 네. 민주당이 되는데 민주당 안에 지금 연정은 서로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건데요. 네.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이제 민주당 내 비문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고 국민의당도 연정이 가능하고 네. 다만 자유한국당은 안 되고 이런 입장이신 거죠? 자유한국당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지난번에 탄핵 찬성한 분들 한 30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제 탄핵 인용되면 그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죠. 나와서 바른당에 오시든 아니면 뭐
바른당도 싫으면 제3의 정당을 만드시든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탄핵 창성한 의원 30명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탄핵이 인용되는데도 그 안에 계속 앉아 계신 건 정치인으로서는 올바른 처신은 아니겠죠. 오늘은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명한 주장을 하시는데,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네. 그런데 왜 본인의 지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예. 돼지도 예. 태풍의 길목에 서면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늘을 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아, 태풍이 와야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태풍은 바로 탄핵 인용과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 네. 미래에 대한 준비, 걱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 또 이 연정을 통한 국론의 통일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쪽이 온다면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태풍, 탄핵이 인용된 이후의 지지율이 제대로 된 지지율일 것이다. 그때 반영될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불어서 뜨는 것은 그건 이제 본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날리는 거죠. 근데 날렸다가 네. 지금 보면 그동안 날렸다가 바로바로 꺾였어요, 후보들이. 예. 보니까 문재인 후보만 그냥 계속 있고 예. 나머지 날았던 후보들이 이제 다 많이 추락했는데 본인은 아니다. 계속 날 수 있느냐는 본인의 철학, 정책,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국민의 뜻에 맞으면 계속 날겠죠. 그렇지 않은 알겠습니다. 실력 없으면 계속 그냥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근데 사례는 바꾸셔야 된다고 보는 게 돼지는 날개가 없거든요. 예, 추락합니다. 잘못하면 집어준 날개를 좀 달아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한테 몰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지금 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담이 큰 것 같은데. 뭐 부담은요, 뭐 결단이죠.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어떻게든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올 텐데. 아니 근데 정세균 의장도 그렇지만 야당도 예. 지금 민주당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네, 이거 자. 뭐 지금 다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계산할 때 아니다. 지금 법대로 하고 권한대로 하고 어느 게 옳은 길이냐를 따져서 하면 되지. 지금 이 국면에서는 바른정당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그렇지만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해 볼게요. 네, 토론 한번 해보시죠. 예, 우선 야 사당 의석수면 당연히 이제 임시국회 소집하고도 남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네. 자유한국당 빼고 네.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단독 국회 소집해가지고 진행한 적도 많죠. 그러니까 야 사당이면 의석수도 충분하니까 소집해서 직권 상정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 특검법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여부인데요. 네. 충분히 직권 상정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 상정이 되면 바른정당은 당연히 찬성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직권상정밖에 없다고 하기 전에 네. 그 법사위를 통과하면 직권상정 없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예. 하면 좋겠냐고 또 상의를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자. 직권상정까지를 포함해서 그 특검법은 새로 만들고 예. 황교안 총리 탄핵은 그것도 뭐 정서에는 뭐 맞을 수 있지만 예. 법으로는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헷갈리거든요. 직권상정해서라도 특검을 이어가야 한다는 바른정당이 이제 그런 특검을 종료시킨 황교안 대행의 탄핵에는 또 반대 혹은 불참하고 그건요 있거든요. 이거예요. 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뭐냐? 네. 지금 우리가 그 탄핵을 가결시킨 것도 우리 헌법 체계에 있는 거고 예. 또 이 헌재가 탄핵을 이제 뭐 인용할지 부결시킬지 모르겠지만 인용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것도
법 체제 안에 자신의 권한이고 예. 황교안 총리가 근데 연장을 안 시킨 거는 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탄핵할 수는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지금 주장한 거고 그렇다고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안 한 것을 잘못했죠. 그렇지만 법 위반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저도 법률가는 아니어서 법률가한테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법과 정치적 주장을 막 섞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탄핵하자고 법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핵에 황교안 총리가 과연 법을 어겨서 탄핵의 소지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이제 현재 탄핵 결정까지 길어 2주 남았습니다. 어제 특검 연장을 황대행이 거부한 직후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4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다시 이어가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를 했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자는 데는 바른정당이 불참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바른정당의 향후 2주간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선 후보로서가 아니라 이제 바른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한 2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선 특검을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연장하겠다고 어제 이제 사당이 합의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예. 이 의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은 직권산정이에요. 그죠? 정균환 의장께서 정세균이요. 네. 예, 정균환 아니고요. 정세균 우리 네네. 의장 죄송합니다. 이 시계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네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 네. 특검법을 위한 직권산정 하시면 되죠. 그게 지금 말씀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지금 국회 권한과 법대로 하면 되고요. 예. 저는 뭐 그것이 뭐 지금 다 왜 본회의까지 갈 거를 생각하고 특검법 예를 들면 지금 18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김진태 간사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고요. 자유한국당 간사가. 예.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직권상정을 정 의장이 망설이는 것도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법사위나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국회의장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여하간 네.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카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이 단체로 정세균 국회의장 찾아가서 직권상정하라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지금 그런 선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때에 갔거든요. 아니 선명한 입장 표명 어제 정병국 대표 네.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물론 원론이긴 합니다. 원론이긴 한데 예. 이거는 바른정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권상정 얘기. 아니 그거는 본회의 가면 네. 그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은 의장한테 있으니까요. 예. 권한이 있는 의장께서 하시면 되고 뭐 권성동 위원장이 직권상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권상정은 하지 않지만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냥 상정할 수 있죠. 직권상정. 근데 그 법사위 간사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긴 한데 예. 바른정당도 지금 부담이 돼서 바른정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특검법
상정이 되면 예. 당연히 찬성한다. 그 네. 찬성 권한은 우리 정 의장님께 있으니까 네, 의장께서 상정하시는 게 맞다.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예. 예, 물론 저도 최후의 방법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예.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에 합의하지 않는데 네.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강수를 두는 방법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방법이겠죠. 예. 근데 그건 안 하시잖아요. 직권상정의 권한은 결국 의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예. 상임위의 직권상정이란 건 없어요. 아니 제 말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아니 간사가 지금 그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아니 진짜